자, 저희가 이제 jQuery를 이제 라이브러리를 도입을 했는데 그 jQuery 라이브러리는요, 이제 필요한 곳에다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아니라 jQuery적인 방법으로 코딩을 하는. 그래서 라이브러리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복잡한 코딩을 간단하게 쓸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존 레식이라는 분이 뭐 jQuery는 창시자죠. 만들었다고 하고 그 개발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까지 차려가지고 잘 나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jQuery라는 게 이제 저희한테 공개가 된 상태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써보면 뭐라 그랬어요? jQuery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jQuery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방점을 jQuery에다 찍으면은 뭐 jQuery를 어디서 쓰냐 안 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항상 그래요. jQuery 같은 라이브러리를 또는 뭐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함수 덩어리를 만들어서 쓰게 돼 있거든 사람은요. 네, 그래서 더 좋은 도구들을 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구를 사용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시면요 얼마든지 해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썼을 때 훨씬 편리하구나. 제가 달러 가로 해가지고 선택자 한 다음에 쓰는 문법. 뭐 클릭이면 클릭이라고 쓰고 뭐 CSS 바꾸고 싶으면 CSS라고 쓴 다음에 속성 콜론 값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단순화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쓰시면서 이런 식으로 쓰면 jQuery는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도전해 보기가 훨씬 쉬운 놈이에요. jQuery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미니언즈 건물에서 이제 탈출하는 좀비 타워에서 탈출하는 미니언즈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Query 라이브러리를 쓰면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 그걸 여기서 한번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jQuery로 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확장하는 거야. 자바스크립트가 어느 영역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는지. 자, 여기서 이제 기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뭐 게임은 아니고 단계별로 애니메이션을 진행시키는 뭐 그런 UI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니언즈가 오른쪽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스 안에 미니언즈가 있고요. 그 미니언즈 옆에 툴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8번 방으로 어서 들어가야지라는 멘트를 처음 날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방 번호가 있고요. 이 방 번호는 0번 방이 제일 위층으로부터 시작해서 01, 23 이게 순서예요, 사실은요. LI 순서대로 그 순번을 여기다 쭉 찍어준 거예요. 맨 끝방이 8번, 9번. 그래서 이제 미니언즈랑 가장 가까운 방이 8번 방이라서 여기를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가 입구처럼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각 액션은 이 버튼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올리면 뭐 이런 건 다 CSS를 이제 이미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버튼을 누르면 얘가 들어가는 액션을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샥 들어가서 와 아늑하다 옆방으로 가보자. 네, 메시지를 띄우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고 난 다음에 다음 스텝 버튼으로 바뀌어요. 이거요. 그래서 옆방으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야. 옆방으로 가고 나니까 얘가 네. 좀비 와서 피하자. 그래서 좀비가 실제로 나타났고요. 좀비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위층으로 도망을 갔어요. 여긴 없겠지 했는데 역시 좀비가 나타났어. 그래서 다시 옆방으로 갑니다. 다시 옆방으로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긴 없겠지. 그래도 무서우니까 위층으로 가자.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무서우니 위층으로 올라왔죠. 근데 했는데 좀비가 밑에 층에서 위로 올라와서 결국은 미니언즈가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 주사방으로 얼른 그러니까 좀비가 된 다음에도 약간 정신이 있죠. 그때 빨리 올라가는 거죠. 치료 주사방 위에 이제 주사기가 돌면서 탁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좀 전에 미니언즈랑 좀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얘 눈이 하나가 됐어요. 네, 후유증. 그래서 옆방으로 가고 이제 탈출만 남은 거지. 옆방으로 가고 1번 방으로 어서 위층으로 가자. 1층으로 가고 이제 곧 탈출이다. 그래서 헬기를 호출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헬기가 이쪽 끝에서 들어오거든요. 네, 딱 타고 둘달달달달달 갔는데 이 헬기 안에 있는 사람도 역시 감염이 됐었다는 씁쓸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헬기는 밖으로 나가고 jQuery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쿵 떨어지고 쿵 떨어질 때 흔들리던 건물이 주저앉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딱 시키는 전체 네 미니언.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봤죠?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저희가 이제 기본 화면을 한번 띄워 보시면 기본 화면 띄워볼까요? 인덱스 파일 인덱스 뭐 여기 구성원들은 많지는 않아요. 전체 타이틀이 있고 버튼 건물 그룹이 있고요. 여기 버튼 그룹이 있고 우리가 누르는 버튼들이 이렇게 아예 그냥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버튼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보이게 하는 거지. 그리고 빌딩이 있고요. 빌딩 건물 한 층에 LI가 2개씩 가게 만드는 빌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언즈 주인공이 미니언즈 주인공 박스가 있습니다. 이동되는 건 이 박스예요. 실제로. 그 안에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팸 태그 MSG라는 스팸 태그가 있는데 여기에 메시지를 찍어줘요. 메시지. 그래서 처음에 8번 방으로 어서 들어가야지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구출 헬기는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는요. 그래서 전체적인 초기 세팅을 한번 페이지를 열어보면서 볼게요. 여기 main.js는 열어보시면 비어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코딩을 할 거고요. index.html 그리고 여기 이제 그렇게 돼 있죠. jQuery는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jQuery 라이브러리, jQuery UI 그리고 구현 JS가 이렇게 순서대로 오셔야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main.js가 지금 jQuery를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페이지를 한번 띄워서 보시면요. jQuery가 안 들어가진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Alt, Arrow. 자, 화면 띄우기. 네, 그러면 좀 전처럼 저희가 이제 미리 보기에서 봤던 이 화면처럼 새로 고치면 네, 이런 식으로 된 화면이랑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 들어가기 옆방으로 버튼이 일단은 지금 다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버튼이 지금 다 보이고 있는 상태고 네, 지금 요런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버튼 박스 안에 버튼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jQuery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요 LI들은 옆으로 빌딩, 플렉스 박스에 네, 플렉스 랩 해가지고 여기 2개씩 떨어지는 거예요. 위드스로 50% 줘가지고 좁으니까 밑으로 떨어지게끔 해서 2개씩 2개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는 걸 여기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오케이. 되겠죠? 자, 이제 버튼을요, 단계별로 하나씩만 등장시켜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갈 때마다 이제 기능을 따로따로 저희가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전체적인 jQuery 라이브러리 로딩 구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in.js로 가셔서요, 여기에 jQuery 코드 블록으로 HTML이 다 그려진 다음에 그 뭐 링크 설정, 뭐 이벤트 설정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jQuery 쿼리 블록, jQuery 코드 블록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이게 달러라는 걸 쓰는데 jQuery 그 메서드명이 달러인 거죠. 우리가 이제 처음 지난주에 도입을 할 때도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 기본 지식이 있기 때문에 jQuery를 쳐다봐도 그래도 이해가 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본 문법이죠. 이름 옆에 소괄호 그러면 아무것도 싸지 않은 어떤 이름 옆에 소괄호니까 아하 함수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이 안에다 이제 값을 쓰면은 이 값을 가지고 저 함수한테 갖다가 오는 거죠. 근데 함수를 갖다 오면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리턴 값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jQuery는 무조건 리턴을 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기본 최신 버전 jQuery의 3.6.0. min 말고 그냥 개발자 버전으로 봐야 뭔 얘기가 좀 보이니까 여기를 보면 jQuery 여기를 보면 만라인이잖아. 컨트롤 엔드 버튼을 딱 누르시면 맨 끝에 리턴 jQuery 여기 이 변수에다가 최종 결과를 가지고 나가게끔 해놨어요. 얘는 리턴 jQuery 어디에서나 이제 결과를 리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jQuery를 리턴 시켰고요. 이 함수 자체를 전부 그 결과를 리턴 시켰고 각마다 또 리턴 값들을 여기저기서 당연히 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함수에다가 jQuery를 부르는 거. 근데 여기는 이제 시작 구역은 우리가 여기다가 펑션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또는 에러 펑션 이렇게 써서 우리가 시작 구역을 만들자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가 바로 jQuery 코드 블록 jQB라고 저는 쓴다고 했죠. jQB. 네, jQuery 코드 블록. 즉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HTML을 모두 그려준 다음에 실행의 구역이다. 그런 의미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jQB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요 사이에다가 구축을 해보는 거죠. jQuery 코드고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꼭 이렇게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jQuery 코드 구역을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넓혀 놓은 다음에 이 안에다 이만큼 담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호출하게 만드셔도 돼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jQuery 코드 구역을 이렇게 안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 원래 여기 중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좀 전에 만든 걸 내가 지금 오히려 지금 지우고 있어. 이게 로딩 후 호출이잖아요. HTML 태그 로딩 후 호출. 이거를 먼저 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잖아요. 요 이유는 그거잖아. 요렇게 짧게 쓴 거 자체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일반적인 함수를 그냥 만드는 거지. 여기다가. 어차피 눈에 띄게 하려고 한다며. 여기다가 함수를 만드는 거야. 중요한 함수잖아요. 대충 만들고 말 함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load fn이라고 썼던 그런 함수 있죠. 그런 함수 여기다 만드는 거야. 기능 로딩 후 실행 함수 이렇게 만드는 거야. load fn. 그래놓고 여기다가 펑션 일반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load fn. 이게 일반 함수잖아. 일반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줘. 자바스크립트적인 방법이 뭐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jQuery로 뭐 개발을 하든 뭐 jQuery로 개발을 하지 않든 본질상 구현하는 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load fn 함수를 이제 호출하게끔 만들어주면 되지. 여기에다가 제가 콘솔 하나 찍어보고요, 그죠? 그러면 되겠죠? 회사.로그에 뭐라고 그래요? 로딩 완료. 로딩 완료. 라고 하는 거를 load fn에다 찍어주고 이 load fn을 HTML이 다 그려진 다음에 실행의 구역에서 호출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불러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지? load fn 이 함수를 여기서 호출하는 거지. 이 안에서. 익명함수 안에서.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window.add event listener load 또는 DOM content loaded에서 함수를 부른 거랑 뭐 같은 코딩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코딩 하나, 그렇게 코딩 하나. 결과적인 건 결국 내가 HTML 로드 다 그려진 다음에 실행해라. 요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요소들을 붙잡고 내가 코딩을 할 거거든. 뭐 버튼이 어떻고, 뭐 빌딩이 어떻고, 거기 실제는 미니언즈 뭐가 이미지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내가 붙들고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HTML이 그려지기 전에 실행되면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로드 구역이라는 걸 굳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HTML 밑에다가 코딩하시면 되는데 그 밑에 있어야 되고 또는 나중에 호출되는 뭐 그런 거를 위에다가 장치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위험성이 있잖아. 코드가 딴 데로 가서 실행이 된다면 에러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러 안 나게끔 안전장치를 해라 이겁니다. 안전장치 어디에서 호출해도 상관이 없게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디프 뭐 이런 거
스크립트 diff라는 거, differ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호출할 때 여기에다가 differ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이런 걸 써도 되긴 하는데 이거를 나는 프로젝트에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뭐 쓰시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뭐 쓰나 보지. 근데 위험성이 있다니까. differ를 써야 된다는 거 이거는 위험성이 있는 거야. differ. 여기다 differ를 쓰면 되게 위험하다. 왜냐면 이거 안 쓰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이걸 누군가 지워버리거나 안 쓰면은 로드 구역을 안 만들고 여기서 differ를 쓰게 한다면 그거는 보장성이 없다고요. 보장성이 없는 거니까 보장성 있는 코딩을 항상 쓰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거 코딩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보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실행 구역을 만들어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고 로딩 완료라는 게 옆에 뜨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로딩 완료. 진짜 이제 로딩 완료가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드 FN이 호출이 됐죠? 이렇게 하면 로드 FN. 중괄호 생략한 거예요. 네, 중괄호를 생략해서 쓴 겁니다. 대상 변수를 한번 할당을 한번 해볼까요? 대상 변수 할당. 여기 안에다가 1번.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잘 보이게 한 번씩 해볼게요. 1번 대상 선정 변수 할당. 대상 선정 변수 할당을 딱 해봅니다. 대상 선정 변수 할당. 그래서 대상은요 지금 버튼들을 건들 거고 뭐 미니언즈를 건드릴 거고 빌딩의 각 LI를 다 건들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써보도록 합니다. 대상 1. 첫 번째 대상은 버튼을 내가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버튼들을 변수에 담아봅니다. 버튼들은 여기 클래스가 btns 밑에 있는 버튼이라는 애거든요. 네, 이런 애들이 버튼들이에요. 대상들이에요. 네. 뭐 이 버튼 대상들이 바뀌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네. 이 btns. 지금 여기 보면은 버튼들이 밖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얘를 직접 선택으로 이렇게 찍어 보시면 네, 여기 btns 밑에 이렇게 버튼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들어가기 윗방으로 위층으로 옆방으로. 아, btns 클래스 btns 밑에 있는 버튼 맞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아, 얘를 잡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const btns 달러 네, 이렇게 쓰는 방법이 뭐라고? jQuery적인 선택 방법을 쓰는 거예요. btns 밑에 있는 버튼 이렇게 jQuery 뭐예요 이게? 얘는 그 우리가 그 쿼리 셀렉터로 자바스크립트로 수집을 할 때는 항상 그거 조심해 줘야 됐었죠. 여러 개면 쿼리 셀렉터 올, 여러 개가 아니면 쿼리 셀렉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jQuery는 그런 걸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내부적으로 네가 여러 개 쓸 것 같으면 여러 개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되라는 게 자체적으로 얘가 그 코딩 방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신경 쓰고 선택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달러 선택 잡으면 끝나요. 일단은. 네, 이렇게 해놓고요. 콘솔에다가 밑에다가 바로 찍어볼까요? console.log 여기 btns라고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네. 여기다 수집해서 담았는데 btns를 찍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브라우저의 반응을 보도록 합니다. 브라우저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를 화면에 찍으면 뭐라고 하니? 똑같이 수집하지 않았어요? 지금 버튼들을 얘가 전부 잡았어요. 오. 얘가 약간 반응을 틀리게 한 게 s.fn.init 해가지고 초기화를 하면서 얘가 딱 잡아놨는데 이 리턴 결과 자체가
우리가 그 컬렉션에다 담은 거랑 결과는 똑같은데 jQuery에서 이런 메서드로 자기네들이 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약간 표식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나타난 모양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jQuery에서 이걸 처리해 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돌아다니시면 버튼들이 다 하나씩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는 거 똑같죠? 똑같아요. 잘 얘가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에서 이거를 읽어낸 거예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jQuery 오브젝트. jQuery가 만들어 놓은 객체에서 이걸 처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찍어서 확인해 보니까 잘 나오고 있는 거 확인. 그래서 로드 구역도 로딩 완료가 HTML 태그를 다 그린 다음에 실행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드 FN에서 호출 요걸 했잖아요. 이렇게. 오케이. 주사. 그리고 미니언즈도 한번 볼까요? 대상 2. 대상 2. 미니언즈가 우리 주인공인데 미니언즈도 담아야 돼요. 미니언즈는 클래스가 MI. 클래스가 MI. 그거 밑에 옆에서 이렇게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애 있죠? 그거 찍어보시면 이제 이미지가 찍히는데 그걸 싸고 있는 박스가 미니언즈의 미. div. 찍어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HTML이 돼 있는 걸 우리가 봐야 확신이 듭니다. 그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것도요. 이 대상이 막 바뀔 건 아니기 때문에 콘스트에다 담아서 mi라는 이름의 달러에 .mi라고 이렇게 하시면 미니언즈가 담긴 거죠. 계속 여러 번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달러 어쩌고를 계속 남발하지 말라는 걸 항상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려야 돼요. 자바스크립트 때도 우리가 변수로 재활용되는 애들은 담아서 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걸 굉장히 유념해 주셔야 되는 거죠. 유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니언즈도 담겼겠지만 콘솔 로그에 미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볼까요? 미니언즈 콘솔 로그에 미. 얘네는 항상 여러 개를 담게끔 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네는 하나를 담아도 네, 여러 개 컬렉션으로 담아서 항상 처리를 해서 여러 개든 아니든 항상 상관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쓰고 있는 방법은 우리가 뭘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쿼리 셀렉터 올로 항상 처리해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여기 하나 미니언스가 잡혀있는 div를 얘가 표시한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대상 두 번째도 확인. 그 다음에 빌딩을 우리가 돌아다닐 거니까 빌딩 각 방을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 세 번째 대상은요. 대상 3. 빌딩 각 방. 빌딩 각 방. 우리가 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 각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building. 빌딩이라는 클래스명에 li라는 요소로 우리가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딩은요. const 빌딩이니까 bd라고 해볼까요? 짧게 그 다음에 달러 .buil 빌딩 밑에 있는 에러라고 수집을 하시고 얘도 콘솔에다 한번 찍어서 보시면 되겠죠. b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빌딩 각방 대상 3가 되겠습니다. building li. 이 빌딩은 실제로 여기 소스 코드에 가서 보시면 진짜 빌딩이라고 클래스가 building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딩. 빌딩의 li로 이렇게 직접 ulli로 되어 있고요. 네, 이 대상을 찍어봤더니 네, 역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 여기 li를 보면 아이고 li가 뚜둑뚜둑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개, 랭스, 개수는 10개. 0번부터 9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확하죠? 아주 명확해요.
우리가 너 책상에 있는 무슨 물건 좀 가져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위치와 그 장소에 대한 그 인식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코딩은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하고 확실한 정확한 그 요소, 객체 뭐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코딩하지 않아요. 있는 걸 가지고 물건 만지듯이 코딩하는 거지. 그게 항상 우리 그 프론트엔드의 아주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브라우저에 확인을 한다. 확인되셨으면 주세요. 네, 대상 3도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삽입 이미지를 중간중간에 우리가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삽입 이미지를 변수 세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삽입 이미지 변수 세팅. 삽입 이미지 변수 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미니언즈가 툭툭툭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사기도 들어가고 미니언즈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네, 그거를 중간에다 집어넣을게요. 삽입 이미지 변수 세팅. 삽입 이미지 변수 세팅을 한다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좀비 이미지를 좀 넣어볼게요. 좀비 이미지 태그를 넣어봅니다. 그래서 좀비 이미지 태그는요, 변수 하나하나를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얘가 중간에 뭐 딴 걸로 바뀐다든가 그러진 않아요. 얘도 콘스트 세팅을 해볼게요. MZ 미니언즈 좀비니까 MZ라고 한 거고요. 1번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img src 뭐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 쌍따 alt 이퀄 쌍따. 바깥에는 지금 제가 호따를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 클래스도 있겠지. 클래스를 mz라는 클래스를 주셔야지 클래스를 먹어요. mz 이렇게. 기본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 기본 모양이. 중간에 뭐 우리가 변수를 넣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굳이 그 백틱을 사용해서 템플릿 리터럴을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갈 앤 거죠. 그래서 요 이미지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다 src alt 해가지고 alt까지 괜찮지? 좀비 1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src가 좀 불명하니까 요거를 갖다가 html에다가 좀 넣어보고 나오게 좀 해볼까요? 페이지에다가 이미지스 밑에 있는 mz12 이런 이미지가 있구나 실제로. 그지? 이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페이지에서 보지 않더라도 네, 요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mz1, mz2, png 요 이미지스 요게 있어요. 요 이미지 실제로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html에서. 요걸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복사. 요거를 main.js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기. 보자. 요거예요. mz1. 오케이. 그럼 인덱스 페이지에다가 잠깐 넣어봤던 거는 이제 실제로 경로를 잘 불러온지 보려고 한 거고요. 구출하기 뒤에서 잠깐 넣어놨던 건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저희는 요거예요. 요걸 얻으려고 좀 전에 한 거고. 이런 좀비 이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카피하셔가지고 하나 더 내리시고요. MZ2로 만드시면 돼요. 컨트롤 D 1번을 2번으로 만드시면 돼요. MZ2, MZ2 PNG, MZ 좀비 2번입니다. 좀비 2번. 네. 그리고 좀비들도 있거든요. 좀비 여럿. 이것도 복사하셔가지고 짠 내리고 MZ2를 더블 클릭해서 잡아놓고 컨트롤 D 두 개를 ZOM 좀비의 ZOM 좀 이렇게 하시면 여러 이미지는 좀 PNG입니다. 그래서
좀비 1, 좀비 2, 이거는 좀비들. 좀비들은 좀입니다. 좀. 그러고 말이죠. 주사기가 있어요. 주사기. 주사기는 뭐 경로는 똑같으니까 똑같이 복사하시고요. 위에다가 주사기라고만 쓸게요. 주사기. 주사기는 보통 영어로 주사기를 인젝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여기 컨트롤 D 해가지고 좀이라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잡은 다음에 동시에 INJ라고 써볼게요. INJ, 인젝션의 줄임말 인J. 인J라고 쓰시고 요거는 주사기입니다. 주사기. 그리고 클래스만 주사기가 인J입니다. 인J라는 클래스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J. 했어요. 이제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셋업을 쭉 해주시면 되는데 초기화 세팅을 먼저 한번 해줄게요. 자, 이제 페이지에서 필요한 세팅들, 좀비 세팅도 좀 하고 갖다 놓을 거 갖다 놓고 버튼도 다 초기화해서 첫 번째 버튼만 보이게 하고 이런 거예요. 삽입 이미지. 변수 세팅만 일단 쭉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세팅. 지금 현재까지는 뭐 그래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초기화 세팅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큰 번호로 이렇게 위에 내가 1번으로 이렇게 해놨지. 대상 선정 변수 할당. 1번을 주석을 복사해서 2번 초기화 세팅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밑에다가 붙여놓고요. 이렇게 그지? 2번으로 바꿀게요. 2번은 뭐다? 1번을 복사했어요. 초기화 세팅. 초기화 세팅을 해봅니다. 초기화 세팅. 자, 그래서 2번에서 초기화 세팅하는 건요. 2-1 버튼 세팅부터 한번 해볼까요? 버튼이 지금 다 보이고 있죠? 모든 버튼 숨기고 뭐예요? 첫 번째만 보이기.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jQuery 문법은요, 그 메서드 체인이라는 그 계속 붙여서 쓸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버튼들이라고 쓰시고, 버튼들 점 숨겨 메서드가 있어요. 점 첫 번째 메서드가 있어요. 점 이거는 보여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렇게 한글로 썼다면 굉장히 쉬웠겠죠.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보통 요런 개념이에요. 요런 개념으로 jQuery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버튼들이 있었죠. btns에다가 우리가 버튼들을 담아놨죠. btns라고 쓰시고요. btns. 그럼 숨겨. 그럼 여러분들 그 숨었다 찾았다 하는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술래잡기를 할 때 그걸 영어로 hide and seek라고 얘기해요. hide and seek. Do you want to play hide and seek? 뭐 이렇게 물어봐요. 너 hide and seek 놀이 할래? 뭐 이렇게. 그겁니다. 그래서 btns 숨겨. 내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잘 안 나와서 빨리 안 나와서 그런데 빨리 안 나와도 돼요. 하이드라고 쓰시면 돼요. 하이드. 그러면 이게 숨겨. 모든 버튼 숨겨요. 이거 자체가. 얼마나 짧아. 네, 하이드라는 단어. 아주 기본 단어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히든 뭐 카드 그랬을 때 히든 썼을 때 이 하이드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것도요. 하이드. 하이드 앤 시크. 네, 숨고 찾기. 자, 그래서 여기 하이드라고 쓰시면요. 진짜 일단 다 없어지는지 보세요. 버튼들은 하이드해. 다 안 보이는데 진짜? 이거 보세요.
버튼. 버튼 구역에 가서 보세요. 전부 다 디스플레이가 넌 처리가 한꺼번에 돼. 폼은 돌릴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쓰기만 해주면 얘가 알아서 너 다 바꾸길 바라는 거지. 여러 개 있는 앤데 BTNS가 하이드 이렇게 쓰시면. 그 다음에 첫 번째 first 보여.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way, show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끝에 끝났으면 세미콜론. 그러면 첫 번째만 그 버튼 다 숨기고 그 버튼이 주인공이거든요. 계속 버튼들이 주인공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가서 걔만 show 보여. 그러면 첫 번째만 들어가기 버튼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보시면 걔만 지금 보이는 상태 들어가기만 디스플레이 넌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감을 조금씩 잡아가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제가요 그 쇼하이드를 소개하면서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쇼하이드만 쓰면은 숨겼다 보였다 단순 할 수 있는데 jQuery 메서드의 시간을 쓰면 애니메이션이 된다 말씀드렸고요. 하이드 쇼의 시간. 그다음에 시간 애니메이션 할 때 가속도나 콜백 함수를 쓸 수가 있다가 순서대로 시간 이징 함수 이렇게 써요. 꼭 시간 이징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쇼하이드 이런 종류의 jQuery 메서드들이 쇼하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쇼하이드 전환은 왔다 갔다 하면 투글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나 더 한 거고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요거 전환은 페이드 투글. 그 다음에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다운 업은 바로 슬라이드 투글이라는 애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시간 이징 함수를 공통적으로 값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시간은 1000분의 1초, 이징은 가속도, jQuery용 이징이 따로 있고 함수에는 애니메이션 후 실행 함수, 콜백 함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실제로 써봐야지 되겠지 이거는. 여기서 이제 내려가다 쓸 거예요. 내려가다 쓸 것이니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리 한번 눈도장 한번 찍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구체적으로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빌딩에다가 우리가 2-2 빌딩의 숫자 좀 세팅해 놓을게요. 우리 눈으로 숫자를 좀 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빌딩 숫자 세팅. 빌딩 숫자 세팅. 여기에다가 뭐냐면 모든 빌딩 li를 순서대로 돌면서 모든 빌딩의 li를 순서대로 돌면서 뭐해요? 순번 넣기, 좀비 넣기 두 가지 이렇게 할 거예요. 순번 넣기 플러스 좀비 넣기 두 가지를 해볼게요. 그래서 대상은 누구예요? 대상은 빌딩 li입니다. 빌딩 li.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bd 변수에다 담아놨거든. bd 변수에 담아놨어요. 네. bd 변수를 잠깐 쳐다보고 오시면 되겠어요. bd 변수를 쳐다봅시다 우리. 네, bd에다가 빌딩에다 담아놨잖아. bd 변수, bd 변수. bd 변수 볼게요. bd 변수. 자, 그럼 bd 변수가 위에 보니까는 정말 bd라고 우리가 담아놨죠? 맞죠? bd. 빌딩의 클래스. 점 안 찍으면 안 나오겠죠.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가 점 없이 여기다 썼다 그러면 에러도 안 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 작동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요. 에러가 나지도 않아요. 왜냐면 빌딩이라는 태그를 만드시겠지 주인님께서.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클래스 이거 점 빼면은 클래스가 아니잖아. 그럼 빌딩이라고 이런 글씨로 돼 있는 태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태그가 없잖아 실제는. 그렇게 얘가 해석을 한다고요. 네, 그 얘기예요. 점을 찍어도 이런 거 점, 클래스 뭐 이런 거 주의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죠. 띄어쓰기 뭐 이런 거. 어쨌든 이건 CSS에 대한 민감도니까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BD
여기다가 BD, 각 BD 변수 여기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BD. 그러면 BD에다가요. 우리가 각각 애를 순서대로 돌게 해주고 싶으면요. jQuery 메서드를 쓰셔야 되거든요. jQuery 메서드. jQuery 메서드 씁니다. each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each. 이렇게 생겼어요. each. 그래서 폼은 안 돌리고 each라는 거 폼은 안 돌게 해주면서 쓰는 each 메서드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소개를 하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 좀 해줄게요. 포문을 안 써. 포문을 사용하지 않고 돌게 해주는 jQuery 메서드. jQuery 메서드. 그게 바로 each입니다. each가 각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펑션 열고 닫고 원래 이렇게 써요. 이렇게. 펑션 열고 닫고 이렇게 여기다가 idx 순번 L로 여기다가 구현 코드 이렇게 집어넣겠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펑션 이거 줄일 수 있죠? 펑션 지우고 소괄호 뒤에다가 화살표 쓸 수 있죠. 이렇게 화살표 함수로 이렇게 해서 좀 줄여서 쓰면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쓰시면 선택 요소를 순서대로 돌면서 구현부를 실행합니다. 구현 코드를 실행. 그리고 IDX는 뭐냐면 IDX는 첫 번째 전달 변수죠. 첫 번째 전달 변수는 순번이 전달됩니다. 순번이 전달돼요. 0부터 전달됩니다. 거의 뭐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거는 jQuery 달러 어쩌고 했을 때만 쓰는 거야. 자바스크립트 문법하고는 달라요. 내가 이걸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jQuery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jQuery를 쓰시려면 jQuery 메서드를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뭐 for each 뭐 붙여가지고 일반 자바스크립트 문법 쓰지 마시고, 네, 독립적으로 쓰지 않을 바에야 붙여서 쓰는 건 jQuery로만 붙일 수가 있으니까 jQuery 메서드를 써주라. 그 다음에 IDX 두 번째 L라고 내가 변수 썼잖아요. 두 번째 변수. 이거는 두 번째 변수라는 의미가 큰 거지. 변수명은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할 때부터 내가 매번 얘기 드렸죠. 순서가 중요하다고. 전달되는 순서. 두 번째 전달 변수는 요소 자신이 됩니다. 나 자신. 뭐 디스 키워드 같은 거예요. 여기서 디스 키워드와 동일하죠. 화살표 함수에서는 의미가 다르다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화살표 함수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하고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전달 변수는 순서와 개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여기 두 개가 들어오잖아, 전달 변수가.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때 했던 기본기 얘기하는 거예요. 전달 변수는 순서와 개수가 중요함. 그 얘기고요. 이 메소드를 사용하면 뭐예요? 포문을 안 써도 된다. 포문을 안 써도 개수만큼 우리가 세팅 돌고 싶으면 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해진 개수를 도는 거죠. 정해진 개수를 도는 바로 for jQuery의 each 메소드입니다. each 메소드. jQuery 전용 돌기 메소드입니다. 돌아줍니다. 자, each라고 해두시고요. each 한번 돌아볼게요. each. 이 콘솔에다가 그 IDX가 뭔지 한번 찍어볼까요, 우리? 두 개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주세요, 꼭. 첫 번째 IDX, 두 번째 L. 이 each 메서드 안에 있는 함수를 쓸 때 값을 갖고 들어오게끔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안으로 갖고 들어오게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써볼게요. 소괄호, 화살표,
중괄호. 맞지?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순서대로 idx 이거는 헐 써도 된다고요. 변수명은 그런 거야. L 엘러먼트라는 뜻에 내가 L라고 썼어요. 이 안에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되지. 자, each 여기다 콘솔 한번 찍어볼게요. 콘솔.log idx 이렇게 찍어보세요. idx를 찍어본다. 그러면 each문 요게 필딩이 그 li가 10개잖아요. 0부터 9까지죠. 0부터 9까지가 찍히겠네. 한번 보세요. 0부터 9까지 찍히는지 확인. 찍히죠? 로딩 완료 뒤에 0, 1, 2, 3, 4, 5, 6, 7, 8, 9 알아서 돌았어. 개수만큼 첫 번째는 0번이야. 이것만 찍었는데 콘솔이 찍혔어요. 실행문이. 여기 있는 idx를 갖고 들어온 값을 찍어줬는데 진짜 빌딩 li 순서대로 0번부터 10개니까 9번까지 돌아줬다는 게 확인이 돼요. 76번째 라인을 찍었대요. 맞네. 콘솔.log 로고가 76번째 라인에 있네 진짜. 그죠? 네. 이걸 요 빌딩 안에다가 숫자를 내가 직접 집어넣도록 합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li에 글자 넣기를 해봅니다. 했으면 주석 달고 밑에다가 저희가 구현부를 합니다. 1번 이 안에 1번 첫 번째 구현할 거는 각 li 요소에 글자 넣기 해줍니다. 순번 0부터 그냥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러 소가로 여기 요소 자신은 L가 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점 텍스트 바꾸고 싶니? 그럼 텍스트하고 써. 거기에 숫자 넣고 싶니? idx 좀 전에 찍어봤지? 그거 넣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l.text idx라고 쓰시면 각 엘러먼트 li에 각각 자신의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달러 그러니까 이 달러 어쩌고 텍스트 이렇게 하셔야지 달러 jQuery 메서드를 쓸 수가 있어요. 이 텍스트 메서드도 jQuery 메서드지 내가 섞어 쓰지 말라는 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경우 보여드릴게요. 안 되는 경우 보여드릴게요. 내가 섞어 쓰지 말라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너 안 된다고.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먹히지도 않아. 앞대가리는 jQuery고 뒷대가리는 뭐야? 뒤에는 자바스크립트잖아. 이렇게 섞어 쓸 수 없다고. 얘네는 아예 따로 만들어 놨는데 자기네 것 장치를 다 따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이걸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또는 앞에 부분을 그냥 뭐 도큐먼트 점 뭐 안 된다고. 이렇게도 안 된다고요. 앞에도 일반 자바스크립트 선택자를 써가지고 뒤에 텍스트 메서드를 쓴다? 말도 안 돼요. 네. 쓸 수도 없어요. 거기 있는 걸 호출을 해야 되는데 달러 어쩌고 해야지 호출이 되거든요. 원래. 달러 선택자 뒤에다 붙여야지 호출이 되는 애들이 전부. 그러니까 자꾸 요것도 이제 jQuery 경험 시간이 조금 지나셔야지 같은 종류만 써야 된다는 게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돼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요 정도만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자바스크립트 때 뭘 썼었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고는 있으니까 섞어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좀 이해는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다 새로운 애들만 쓰라 얘기해. 새로 자기네들끼리. 자, 그럼 여기 숫자 들어간지 확인. 뭔가가 틀렸군. 뭐가 틀렸나? 뭘 잘못 썼어? L 텍스트 PD 중괄호
응? 잠깐만. 어딘 거야? 그러니까 여기 찍은 것까지는 됐잖아. 그지? L를 위해서 내가 쓴 적 있나? 없지? L 쓴 적 없을 거야. 잠깐만. L 화살표 each 텍스트 넣기 idx. 좀 전에 내가 막 중간에 고쳤던 것 때문에 꼬였었네. 소스가 좀 전에 꼬여서 안 나왔다. 0, 1, 2, 3, 4 나오세요? 안 되시면은 뭐 닫았다 열든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좀 전에는 여기 메모리가 약간 꼬였었어. 빈번하게 내가 막 바꿔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나오세요. 여기서부터 얘가 0, 1, 2, 3, 4를 돌면서 전부 다 갖고 들어갔고요. 여기 안에 숫자 CSS는 이렇게 컬러, 색깔의 텍스트 섀도우에 이런 CSS는 이미 다 돼 있어요. 글자 크기는 7VH 뭐 이런 건 다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 텍스트 라인 센터도 돼 있고 라인 하이트 16VH도 돼 있고 이런 게 다 돼 있어서 네. 네, 그 다음에 좀비를 집어넣어 볼게요. 좀비가 어디 나오느냐면요. 여기 보면 7번에 여기 7번 방하고 9번 방하고 좀비가 숨어있다 나오거든요. 9번, 7번 그리고 1번에도 있고요. 그리고 주사기는 2번 방에서 나와요. 여기 보시면 9번, 7번, 9번에 좀비 1, 그 다음에 7번에 좀비 2, 1번에 좀비들, 그 다음에 2번에 네, 주사기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비 2번 좀비 플러스 주사기 이걸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뭔가 그 요소를 추가해 주는 거는요. 뒤에 추가 append라는 애가 있어요. 이건 jQuery 용이에요. 이것도요. append child 아니에요. 그냥 append 요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선택 요소 내부에 맨디 추가 또는 뭐 기존 요소면 이동 새로 오면 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idx가 넣는 9번이면 맨 밑에 있는 9번 얘기하는 거예요. 달러 L 해당되는 엘리먼트 li에 append 추가해라. mz1이라는 애를 추가해라. 코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 코드를 여기다 추가해라. mz1을 추가해라. 이것만 한번 보세요. mz1을 추가해라. 넣는 9번 idx가 9번이면 네 9번째 순번에 9번이면 보세요. 추가돼서 나오네. 지글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글. 네, 얘가 1번 미니언스입니다. 9번에 미니언스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좀비1 클래스가 MZ인 놈이 여기 추가가 돼 있는 걸 확인합니다. 9번 밖에 9번 숫자 뒤에 추가가 돼 있습니다.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소스를 한번 일치시켜 놓고 얘가 들어가야 뒤에 또 들어가지. 얘가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들어간다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자, 얘가 들어가게 소스를 맞춰주십니다. 소스 푸시를 한번 했으니 잠깐 맞춰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각각 숫자도 저희가 넣었지만 여기 해당되는 번호의 그 엘러먼트 li에 MZ1을 넣을지 MZ2를 넣을지 좀을 넣을지 그죠? 여기 마우스 올리면 여기 미리 나오죠? 콘스트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 좀비 1을 넣을지 MZ2 이 좀비 2를 넣을지 그 다음에 좀 얘는 좀비들을 넣을지 그 다음에 인J는 주사기를 넣을지 요거를 각 넘버에 해당되는 li가 L, 달러 L append 달러니까 append를 쓴 거야.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건 jQuery 메서드를 갖다 쓰는 것이다.
자, 원래 자바스크립트 오리지널 어펜드 차일드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내부적으로 썼겠지 얘네들이. 네. 자, 여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부 여러분들이 if, else if 해가지고 idx로 9712 해가지고 각각 좀비와 주사기를 셋업하는 걸 여기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놓고 좀비들은 처음부터 나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비들을 숨겨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숨기면 되죠? 일단 나오는 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먼저 확인하시고요. 이 지문은 뭐 더 이상 여기서 활동할 게 없어요. each 각각에 있는 좀비와 주사기를 세팅하는 건 끝났습니다. 그래서 돌면서 아주 숫자와 좀비까지 다 세팅 아주 훌륭하죠? 네, 이미 그 정해져 있는 이런 요소들은요.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 때도 그 each 있죠. for each에 좀 비슷하지 for each가. 네. 근데 다만 이 들어오는 저게 틀리잖아. LIDX야 그건. 얘랑 거꾸로요. 반대로 돼 있어.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밑에다가 2-3번 2-3번 2-3번은 뭐예요? 모든 좀비 숨기기. 숨기는 건 뭐라고 그랬죠? hide. 네. 달러 지금 여기다가 내가 클래스 MZ라는 거를 썼거든요. 미니언스 좀비. MZ는 hide 이러시면 돼요. 그러면 선택 요소가 여러 개 있는 폼은 없이 모두 세팅돼. jQuery가 폼은 안 썼을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기본을 모르시는 분은 아 그냥 되나 보네. 이건 굉장히 그냥 정말 차일드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당연히 폼은 돌렸겠네. 그 안에 갖고 들어가서 MZ가 여러 개면 그 개수만큼 돌렸겠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코딩 돼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얘네들이. jQuery 안에서 메서드 안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되겠지? 그러면 모두 숨겨졌는지 보세요. 저기 이 주사기는 보여야 되니까 주사기는 치료방이니까 그대로 있고 좀비들만 다 숨겨졌는데 좀비 숨겨진 방을 딱 찍어보면 display none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 display none. display none. 있는데 처리가 된 거야. display none. 여기도 7번 방에도 display none. 이미지가 display none. 있는데 display none 처리되어 있는 거야. 1번 방에도 찍어서 보면 1번 방에도 이미지가 있는데 display none 처리가 돼 있어서 안 보이는 거지 이렇게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얘가 폼은 안 돌렸는데도 안다고요. 몇 개. 너 지금 여러 개 잡혀 있네. 여러 개 잡힌 거 세팅할 거야? 오케이, 내가 세팅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소스가 짧아지는 거지. 포문이 워낙 포문이 짧아져서 셋업이 간단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포문을 이렇게 안 쓰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간결한 소스 코딩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네. 그렇죠? 이렇게만 쓰고 끝났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버튼별 클릭 이벤트 함수 만들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버튼별 클릭 이벤트 함수를 만들어 봅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3번이 되는 거지. 여기 2번으로 우리가 예쁘게 표시했던 초기화 세팅이라는 거를 카피해서 밑에다가 붙여놓고 3번이라고 쓰면서 뭔가 눈에 띄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3번 2번을 카피해서 밑에다 붙여놓고 3번이라고 저희가 타이틀 달고 있습니다. 버튼별 클릭 이벤트 함수 만들기.
별만 좀 더 추가하겠습니다. 버튼별 클릭 이벤트 함수 만들기. 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 여기에다가 일단은요. 그 버튼 클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버튼들은 어디다 담아놨어요, 저희가? 버튼들. 여기 3-1부터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3-1. 무슨 버튼? 들어가기 버튼이 처음에 나오죠? 들어가기 버튼. 클릭. 시작. 여기가 시작되는 데죠? 카피해서 만들면 3-1 들어가기 버튼 시작과 끝을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시작 끝. 요 사이에다가 코딩을 남겨봅니다. BTNS 첫 번째 거 클릭하게 만드는 거죠. BTNS 첫 번째 거 클릭해. 어떻게 될까? BTNS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 이게 첫 번째 거죠. BTNS 첫 번째 거 클릭이니까 뒤에다 붙여가지고 점 클릭하시면 되는 거지, 물론. 점 클릭.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게 간단하지? BTNS 첫 번째 거 클릭해. 안에 우리가 구현부 펑션이 있겠죠? 구현부 펑션. 근데 버튼 그 다음 거로 제가 넘어가게 하려고요. 여기는 물론 에러 펑션을 쓸 수도 있는데 제가 디스 키워드 의미로 그냥 본래적으로 쓰려고 펑션 열고 닫고를 써볼게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펑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말이지 이렇게 놓을게요. 펑션. 네. 되네. 네, 이렇게. 자, 그리고요. 클릭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요. 제일 먼저 해줄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된 요소. 자기 자신을 사실은 없애고 다음 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위치 이동도 하고 뭐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일단 버튼을 클릭하면은 자기 자신부터 한번 없애볼게요. 1번. 처음에 버튼이 자기 자신이 없어지면서 다음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미리 보여드린 거에 잠깐 다시 한번 보면요. 들어가기 버튼을 딱 클릭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버튼을 딱 클릭하면 버튼 자신이 접어져요. 그리고 다음 버튼으로 바꿔요. 옆방으로. 이렇게 접어졌죠. 이렇게 접어지는 게 슬라이드 업다운이에요. 슬라이드 업다운. 이런 게 슬라이드 기능이라고 그래요. 애니메이션.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슬라이드 업다운으로 사라지게 해서 클릭된 요소 자신은 1번. 클릭된 요소 자신 없애기. 없애기가 되는가? 자, 자기 자신은요, 디스가 되겠지. 디스 의미 때문에 펑션을 쓴 거예요, 제가요. 슬라이드 업 300. 이러면 0.3초 동안 사라지는 거예요, 슬라이드. 여기다 해볼게요. 슬라이드 업. 시간, 이징,
함수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위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특징이 이래요. 하이트 값이 0 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이트 값이 0 되면 애니메이션.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있냐면 애니메이션이 다 끝나고 나면요. 디스플레이가 사라져요. 디스플레이를 얘네들이 자동으로 없애버려요. 애니메이션 후 디스플레이 non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반대는 뭐예요? 반대. 이거하고 반대는 슬라이드 다운이에요. 다운. 시간 이징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끝나고 나서 이징은 함수. 그래서 지금 시간만 썼어요. 이거 필요하면 쓰는 거야. 뒤에 거는 내가 뒤에다 시간 이징 함수 이렇게 쓰는 이유는 필요하면 쓰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쓰는 거지. 끝나고 나서 뭘 하고 싶으면 뒤에다 더 쓰는 거고. 네. 자, 그래서 이것만 일단 되는지 봅시다. 클릭하면은 얘가 바로 자기 자신을 숨기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나 자신이 없어지는가? 한번 봅니다. 없어지는지 확인. 클릭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기. 사라지죠? 네. 접어진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진짜 넌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버튼이 아예 사라져 버렸는데 BTNS 보면 디스플레이 넌 돼 있어요. 들어가게 보시면 디스플레이 넌.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싹 처리된 다음에 그 다음 디스플레이 넌 시켜요. 그 다음에 사후 처리가 디스플레이 넌 시키는 작업을 해갖고 얘가 J코리에서 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 오케이.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들어가는 거를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요. 어서 8번 방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들어가기?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이제 미니언즈가 움직여야 되잖아. 메시지가 일단 사라지고요. 와, 아네카다 옆방으로 가보자. 이런 메시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사라져야 돼요. 2번 메시지는 항상 사라지고 갑니다. 2번 메시지 줄. 메시지. 근데 팍 없어지지 말고 MSG라는 메시지를 MSG에다가 우리가 담아놨나? 아, 안 담아놨구나. MSG를 왜 안 담아놨지? 메시지. 담아놨나? 위에 변수 세팅에 미니언즈 빌딩 각방. 아, 안 담아놨네. 여기 하나만 더 담으세요. 대상. 우리 그 메시지를 빈번하게 거기다가 계속 찍을 거거든요. 중요한 대상이죠. 대상 4에다가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는 .msg 클래스 msg로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콘스트 할까요? 똑같이 msg는 달러 msg라고 이렇게 담아보죠. msg 여기 물론 msg라고 콘솔 찍어보면 당연히 나오겠죠. 콘솔.log 여기다가 msg라고 씁니다. 이거 나오는지 확인해 봅니다. 확인. 나오는지만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좀 이따가 또 이어볼게요. 여기 MSG라고 한 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콘솔에 MSG 열어서 보시면 0번째 있는 얘 맞지? MSG. 예. 여기 하이라이트 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아, 이거 제대로 잡히고 있네. 네. 요건 확인했으면 주석 달고 이제 여기서 MSG를 사용하면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지우고 가려고 하는데 쓱 사라지게 할게요. 아까 쓱 페이드 효과로 사라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페이드 in out. 사라지는 건 페이드 아웃. 이게 원래 영화 뭐 기법 중에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나오잖아요.
영화가 암전됐다 처음에 나올 땐 fade in,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가 끝날 때 쓱 사라진 게 fade out이었죠. 자, 그런 기법을 여기다가 써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 버튼 메시지 지우기, 이 파트로 좀 들어온 거죠. 메시지를 지워주세요. msg. fade out. 시간은 네, 뭐 200, 0.2초, 200이면 0.2초죠. 이런 식으로 fade out. 물론 이제 fade out은 뭐라고 했어요? 네, 여기 이제 본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다 밑에다 한 번 더 써주는 게 좋겠지. 시간 이징 함수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오파서티를 바꿔주는 거예요. 오파서티가 0이 되면 애니메이션 되는 거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후 얘도 애니메이션 후 디스플레이가 none이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반대는 누구냐? 반대는 fade in, 나타나는 게 fade in이거든요. 시간 이징 함수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fade out에 대한 것도 쓰면서 fade in을 또 한번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fade in, fade out. 되나요?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이제 뭐 사라지겠지. 여기다가 들어가기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특. 그죠? 이거는 접어지고 밑에 있는 거는요 페이드 아웃 되면서 사라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둘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요 좀 시간을 내가 굉장히 짧게 잡아서 뭐 별로 여러분들이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요 10초 만이라고 쓰면 10초거든요. 얘도 10초 만, 그럼 10초 동안 움직이는 걸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이 짧은 거를 시간을 길게 두시면요 관찰하기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늘려가지고 관찰을 해보시면요 드르르르르르 여기 바뀌는 거 보세요. 옆에 코드가 움직이는 거 보세요. 잘 보시면 다시 여기 버튼 쪽에 코드를 보시면 버튼 있죠? 버튼 쪽만 먼저 보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돼 있고 오버플로우 히든 돼 있고 높이 값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다 높이 값이 다 없어지면은 디스플레이가 갑자기 none! 마지막에 디스플레이 none 처리가 새로 고쳐서 밑에 있는 것도 10초 잡아놨는데 얘도 페이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스팬 태그 찍어 놓고 들어가기 버튼 누르면 얘가 두루두루두루 오파서티 바뀌는 게 보입니다. 오파서티 0.6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했다가 얘가 오파서티가 0이 딱 되는 순간 탁 디스플레이 던. 네, 요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넌인 애를 페이드 인 시키고 디스플레이 넌인 애를 우리가 슬라이드 다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무조건 걔를 세팅을 얘가 딱 가가지고 파악을 해서 잡아내가지고 보이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이게 하는 것도 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것도 시간을 내가 200, 300, 200, 0.3초, 0.2초로 다시 고쳐놓고요. 얘가 이제 순식간으로 빨리 움직이니까. 자, 이런 상태로 여기까지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이동해야죠. 3번. 위치 이동. 위치 이동을 하기 위한 위치 이동 정보가 필요해요. 3번. 이동 위치 정보라고 해야 되지. 이동 위치 정보. 이동 위치 정보를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지? 이동할 빌딩의 LI 위치를 알아내야 돼요. 빌딩의 LI의 위치. 빌딩 LI의 위치를 알아내기.
4기가 되겠고요. 이동할 li 타겟. 요거는 bd 변수가 되겠죠? 우리가 bd로 해놨잖아 이미. bd 변수 이걸로 잡아놨고요. bd 변수 중에 몇 번째 순번방인지를 우리가 알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순번방 번호가 뭐지? 지금 우리가 이동시킬 타겟 bd 변수. 그래서 여기에다가 타겟 지금 저는요 8번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기 우리가 일부러 그래서 번호를 써놓은 거야. 0, 1, 2, 3, 4, 5, 6, 7, 8. 8번 위치를 찾아서 얘가 지금 떠다니는 얘 미니언즈 이 박스 자체가 이미지가 들어가 있지만 이 박스가 앱솔루트한 박스거든요. 그래서 탑 레프트 값을 이동시키시면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원리만 잘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위치 값을 이렇게 하라네요. 타겟의 위치값 몇 번째 타겟. 그래서 여기다가 담아 볼게요. 타겟을 여기서 결정을 해요. tg 그냥 let 썼어요. tg 타겟이라고 하고 bd 버튼 중에 버튼이래. 빌딩 중에 빌딩 li 중에 순번을 얘기할 때 eq라는 애를 얘가 쓰거든요. 되게 짧게 만들어놨지 어쨌든. 자,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번호를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8번으로 간다 그랬지? 8번 맞지? 8번이라고 써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8번 순번의 위치. 그래서 여기다 내가 EQ라고 쓴 거는 뭐냐면 EQ 순번 이러면 선택한 애 중에 몇 번째 있는 애를 얘기해요. 선택 요소 중 몇 번째 요소를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Q라는 거는 EQ는 시퀀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야. 시퀀스 넘버 순서를 얘기해요. 순서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시퀀스. 그래서 시퀀스에서 EQ만 따가지고 EQ 이렇게 쓰시면 몇 번째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화면에서의 탑값, 위치값을 한번 알아볼게요. 화면에서의 탑값. 이렇게 하나는 렛에다가 써볼까요? tg 타겟 탑. tg 탑이라고 할게요. 내가 지금 방금 지은 이름이. 타겟의 탑값은 tg 타겟의 offset. 이런 메서드가 따로 있어요. jQuery는. 여기에 탑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이렇게 구하시면 offset의 탑 하면 탑값 위치값. 우리가 이걸 둘 다 찍어볼 거예요. 화면에서의 레프트 값. 그래서 let tg left 이렇게 쓸게요. 그냥 다 붙여서 tg left. tg left는 tg.offset 전체 셋업 값을 가져와서 그 중에 left를 읽어와라 그러면 얘가 읽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offset left, offset tab이라고 썼던 그 자바스크립트 문법하고 비슷하긴 한데 얘는 쓰는 값이 조금 틀려요. 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찍어볼게요. 화면에서의 레프트 값. 이렇게 해서 콘솔에다 찍어볼게요. console.log. 여기다가 어떤 값을 찍어보냐면요. 탑값, 콤마 탑, tg 탑, 그죠? 콤마 슬래시 레프트 값은 콜론 tg 레프트. 이렇게 찍을게요. 이렇게 해서 찍어보세요. 탑 값은 tg 탑, 레프트 값은 tg 레프트 해가지고 찍어봅니다. 확인.
콤마에서 찍어봐요. 대심격 한번 찍어보세요. 들어가기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찍을 거 아니에요. 탑 레프트 값 나와요? 네. 그럼 636에 302 대충 뒤에 건 생각하고 그냥 볼게요. 636에 301이에요. 636에 302 여기 얘 8번 위치가 636에 302 제가 찍은 걸 봤을 때 그럼 얘를 636에 302로 보내면 되나 볼게요. 얘 미니언즈를 찍고 636에 302 여기 div에다가 탑 636 픽셀 레프트는 302 픽셀 맞네. 그거 여기다가 636에 302 좀 전에 나온 수치를 여기다 넣어보니까 미니언즈가 딱 거기 위치 딱 그 박스의 위에서부터 얼마 왼쪽에서부터 얼마 위치에 딱 와 있어요. 호의심격? 대심격?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시키면 되는구나. 근데 이제 여기 중간쯤에 딱 오게끔 하려고요. 약간 보정값을 조금만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정값을 내가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전체 화면에서 퍼센트를 조금 잡아줄게요. 여기 그 약간 보정하려고 그래요. 얘가 화면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거든요. 화면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져요. 가로 세로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퍼센트로 내가 잡아놨기 때문에 화면에서의 그 미니언즈가 중간쯤 오는 위치 값을 조금 계산할 수 있게 여기 위로 좀 올라가면은 변수 잡아놓은 대로 올라가 보세요. 여기 초기화 세팅 직전에 주사기 집어넣은 거 값 세팅한 것까지 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미니언즈 2번 들어가기 직전에다 쓰고 있어요. 바로 위치 보정 값을 여기다 써볼게요. 윈도우 가로 크기의 5%만 잡으시면 돼요. 그 크기가 그래요. 그래서 5% 그래서 const 아예 계산을 해가지고 win 5%니까 5라고 할게요. win 5 달러 윈도우 요소를 달러에다 집어넣고 점 위드스 이러면 위드스 값을 내가 읽어오고요. 곱하기 5%면 0.05를 곱하면 되거든요. 네, 100분의 1 생각하시면 돼요. 두 자리 이동하면 5 나오잖아. 5%는 두 자리 위로 올라가면 되죠. 항상 곱해질 때는 항상 그렇다. 100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두시고 콘솔에다 한번 찍어보세요. 콘솔.log 가로 크기의 5%는 콤마 win5 이렇게 찍어보시고 그래서 jQuery에서 위드스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위드스 가로 열고 이거 가로 크기 그리고 하이트라고 쓰고 가로 열고 닫고 하면 세로 크기 그죠? 그래서 이거 단위 없는 픽셀로 옵니다. 단위 없이 픽셀 단위로만 나온다. 단위 없는 픽셀 단위. 숫자가 넘어오는데 그게 픽셀이라고. 단위 없는 픽셀 숫자 값 리턴하기. 네, 그래서 윈도우 전체 가로 크기 0.05%인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가로 크기 5%를 한번 찍어보세요. 얼마나 나오나? 한번 찍어보세요. 다시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계속 얘를 써서 이동해야 될 거니까 이렇게 나오고 가로 크기 5%면은 49.2 그럼 49라고 칩시다. 그러면 636의 가로는 29 29에서 뭐 50 정도 빼면은 그죠?
240이라고 칩시다. 그지? 240. 245. 245로 할게. 245. 245. 636, 245. 636, 245. 636, 245로 다시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636 245 픽셀. 빼줘야 되지. 아, 이쪽으로 더 이동해야 돼. 더해줘야 되지. 그러면 350 해야 되나? 예, 예. 아까 빼주면 안 되고 더해줘야 되지. 이쪽으로 더 가야 되니까. 예. 그러면 미니언즈가 여기 이제 가운데쯤 들어오게 돼요. 그 보정값이 그거예요. 5%라는 게 이 전체 여기에서의 요 비율을 내가 계산해서 5%로 잡은 거예요. 요 중간쯤 오는 크기를, 위치를. 그래서 이 보정과 보정된 크기, 요거를 보정을 좀 하겠다. 찍은 값은 주석을 달고요. 콘솔.로그에. 계산만 그렇게 해주시면 돼. 이제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로 다시 와보세요. 위치 값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볼까요? 지금 제가 옵셋 얘기했는데 여기 옵셋 정리만 조금 드리고요. 옵셋. jQuery용이요. 기준 윈도우 화면이고요. 윈도우 화면. 이거는 요소의 위치나 크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옵셋에 위드스 뭐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ffset 탑 그러면 요소의 탑값. 그 다음에 offset left 그러면 요소의 레프트 값.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알아두면 하나 더 알아두실 게 있어요. 이거랑 거의 짝이에요, 짝. 요거를 복사해서 위에 거랑 똑같이 붙여놓기 한번 해보세요. 옵셋 메소드 기준 윈도우 화면 요소의 위치나 크기 정보를 담고 있음. 윈도우 화면에서의 그 탑 레프트 값을 얘가 구해주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재고 왼쪽 끝에서부터 재는 거예요. 보이는 화면에서. 네, 그게 옵셋 탑 레프트의 의미인데 그 자기 부모 박스에서부터 위치를 재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꼭 보이는 화면에서만 재지 말고 위치 값에서 재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옵셋이라는 메소드를 쓰면 안 되고 옵셋을 밑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DD 해가지고 여기다가 포지션이라고 잡아주는 게 있어요. 포지션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기준은 뭐냐면 포지션이 있는 부모 박스가 기준이 돼요. 부모 박스. 이게 기준이 돼요. 요소의 위치나 크기 정보를 담고 있는데 포지션 점 탑 그럼 요소의 탑 레프트인데 기준이 달라요. 포지션. 여기 옵셋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포지션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위치 정보 값이라고 여기 그냥 아시는 김에 요거 참조만 하나 해주세요. 위치 정보 값이라고 있죠? 여기 info.html 여기 jQuery 종합편 있는데 보시면 위치 정보 값이라는 폴더가 같은 형제 중에 있어요. jQuery 종합 선택자 메소드 연습 밑에 위치 정보 값이라고 있고요. 위치 정보 값에 info.html이 있는데 얘를 화면에 띄워보면 새에 날아다니거든요. 여기 새가 막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옵셋 탑, 옵셋 레프트 값 여기 찍히고 있죠? 뭐 탑 값이 1236 그러면은 네. 포지션
요거랑 포지션이랑 얘랑 위치가 틀리지, 서로. 위치값 틀리죠. 이 빨간 박스가 부모 박스거든요. 빨간 박스 안에 그 요 새가 날고 있어요.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왼쪽 끝에서부터 위치를 잡는 게 옵셋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포지션 탑 레프트 값은 그 부모 박스 기준에서 위에서부터 왼쪽부터 위치 값을 잡아요. 아시겠죠? 약간 차이가 그거예요. 여기가 수치가 더 작게 나오거든요. 탑 레프트 값 수치가 더 작게 나오는데 이 새의 위치가 그 빨간 박스에서 부모 박스로부터 잡아주는 게 바로 탑 레프트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값을 우리가 찍어준 적이 있는데 그때 옵셋 탑 레프트가 있고요. 벌새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벌새 위치 변경 애니메이션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찍어본 거야, 이렇게. 옵셋 탑 레프트, 포지션 탑 레프트로 찍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잡아가지고 그 세 개 jQuery에서 찍은 거랑 자바스크립트에 찍은 거랑 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가 이제 다 소개를 안 드렸던 게 하나 더 있는데 옵셋 레프트는 제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위치값 구원이라고 썼었어요. 그래서 여기 옵셋 탑과 레프트는 jQuery 포지션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et bounding client rect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너무 길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스크롤 위치를 뺀 화면 기준 하여 jQuery 옵셋과 같은 절대값을 구하려면 스크롤 위치 값을 본값에 더해서 써야 되는 조금 복잡성이 있긴 해요. 이렇게 내가 설명을 요거를 보시면. 근데 이 본질적인 얘기고요. 이 얘기는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찍어봤을 때 여러분이 네, 여기 값을 비교해 보시라고 일단 찍어봤어요. 이렇게. 네, jQuery에서 위치를 잡는 건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옵셋 탑, 옵셋 레프트가 있고 get bounding client rect하고 get bounding client rect 탑 레프트가 따로 있습니다. 얘네들도요. 네, 여튼 요거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이건 참조해서 보시라고 info html로 제가 찍어본 값을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 get bounding client rect 탑 레프트 값은 스크롤 올렸을 때 내렸을 때 탑 값이 특히 차이가 나죠. 탑 값이 스크롤 값을 뺀 보이는 화면에서의 위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get bounding client rect는. 그래서 요거보다 화면에서 사라지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JSF 보세요. get bounding client 탑 값 있죠? 요게 벌새가 스크롤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값 나옵니다. 내리면 플러스 값 나오고, 그죠? 보이는 화면에서의 스크롤을 제한 위치 값을 잴 때는 get bounding client rect.tab 이게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이거는요. JS하고 jQuery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위치 값 구하는 게 때로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레프트 값은 지금 옵셋 포지션 갔을 때 옵셋하고 똑같지 값이? 네, get bounding client. 얘는 이제 소수점 아래 값을 버리지 않고 보여주고 있어요. get bounding client rect를 보시면 소수점 아래 계산상 나오는 수치를 전부 다 찍어주고 있고요. jQuery에서는 소수점 아래를 버려서 보여주고 있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의미를 알려고 내가 이걸 열어서 지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의미를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옵셋 탑 레프트는 맨 윗선, 맨 왼쪽 선 기준. 포지션 탑 레프트는 jQuery에서 지금 요거 설명하고 있어요. 부모 박스에서의 위치. 그런데 JS에도 약간 구별해서 쓰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옵셋 붙여서 탑, 옵셋 다 붙여서 레프트라는 애도 있는데 얘는 그 수치가 포지션 탑과 포지션 레프트랑 똑같아요. 부모 위치에서의 부모 자격이 있는 위치에서의 위치 값이 똑같을 때 get bounding client rect의 탑과 get bounding client rect의 레프트 값. 내가 이거 굳이 왜 이렇게 읽어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좀 들어본 구석이 좀
있었으면 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어디 현업 가가지고 get bounding client rect 탑 left로 이렇게 쓰면 한 번도 안 본 거보다는 한 번이라도 본 게 좀 그래도 기억이 나거든요. 들은 소리라는 게 있잖아. 들은 풍월이라고. 아, 쌤이 뭐 jQuery에서 위치값하고 자바스크립트 위치값이 뭐 다르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라는 게 여기 지금 이거 요 페이지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라고 저희가. 그래서 계속 찍고 있는 걸 보시라고요. 스크롤을 완전히 내려놓고 보면은 옵셋 탑 레프트하고 옵셋 탑 옵셋 레프트 그 jQuery 수치랑 JS의 get bounding client rect 탑하고 요 값이 일치돼요. 네. 일치돼. 얘는 소수점 아래까지 찍어서 그렇지 딱 보면은 수치가 같아요. 근데 스크롤이 올라갔을 땐 얘기가 좀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스크롤을 고려한 값이냐 안 한 값이냐라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네. 네. 그거 하나 체크업 해주시고요. info html은 닫아보겠습니다. 네.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 파일을 공유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꼭 옵셋 할 땐 포지션도 메서드도 같이 알아놓자. 이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위치값, 절대 위치를 이렇게 알아내고요. 자, 그 다음에 찍찍찍 미니언즈는 이제 이동해야지. 여기 이제 위치 정보 알아냈으니까 이동하면 되는 거죠. 위치 이동 시킬게요. 요 밑으로 내려갔어. 4번 미니언즈 이동하기. 미니언즈 이동하기.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든지 다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대상은 누구? 미니언즈 미. 대상은 .미. 요거는 미 변수에다 우리가 담았죠. mi. 미 변수. 미 변수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동시킬 거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얘를 갖다가 여러 가지 값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animate라는 자바 그러니까 jQuery 메서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변경값을 반영시켜주는 자유로운 애니메이션 메서드가 있으니 이름하여 animate라는 애예요. animate는요 동사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애니메이션은 명사형이잖아요. 동사형으로 액션을 주는 애를 이름을 animate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animate 소가로 안에 중가로를 쓰시면 CSS 설정을 여기다 하는 거죠. 제가 요거 설명을 먼저 이렇게 써놓고 설명을 먼저 하고 써볼게요. CSS 설정 뒤에는 컴마 시간을 안 주면 기본 시간 400이 들어가요. 0.4초. 그런데 시간 이징 함수 이거는 똑같이 다른 함수들하고 되게 똑같네. 함수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요. 시간 이징 함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다. 그러면 여기 animate라는 애는 animate 메소드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이거 뭐예요? CSS 변경을 애니메이션 해주는 메소드. 그 다음에 얘는 트랜지션이 불필요해요. 트랜지션 주시면 안 돼요. 오히려. 트랜지션을 안 써도 얘가 트랜지션을 순간 만들어주는 거예요. 트랜지션 설정 불필요.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오히려 하면 안 돼. 네. 트랜지션 설정을 하면 안 돼. 이걸 줬을 때는. 그러면 충돌 나가지고 뭐 바로 작동을 안 한다든가 약간 오작동이 나타나요. 트랜지션을 안 주고 주시는 애가 애니메이트. 그 주의사항 되게 중요한 사항이고요. 네, 그래서 위치 이동을 한번 해보면 네, 여기 애니메이션 안 잡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트랜지션 안 잡혀 있어요. 여기 찍어 보시면 나와요. 미에 트랜지션 잡혀 있냐? 아니요, 안 잡혀 있어요. 트랜지션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여기 위치값 내가 바꾸면은요. 이렇게 바꾸면 그냥 한 번에 가요. 트랜지션 잡아놨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일 텐데 안 보여요. 얘가 그런 게 안 잡혀 있는 애. 미라는 애가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미 진짜로 합니다. 다시 미 animate 소가로 아니다 중가로를 딱 하시고요. 여기다가 뭘 주냐? 값은 무엇 얼마
tg 탑이라는 변수에다 나 담아놨고요. 단위 없이 숫자만 나오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픽셀을 단위를 더하겠습니다. 콤마 속성 콜론값 컴마 탑 레프트 값은 레프트 콜론 tg 레프트라는 값에 플러스 픽셀이라고 이렇게 단위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시간 설정을 안 하면 기본값 400이 들어갑니다. 0.4초란 얘기예요. 400은. 요게 적음입니다. 0.4초. 지금 아무것도 안 썼을 때 그렇다고.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세요. 지금 그 CSS 변경만 딱 썼을 때 CSS 변경 사항만 탑 레프트 값 바꾸라고 내가 써놓은 거잖아요. 중괄호 안에 이렇게 CSS 설정을 쓰시는데 속성 콜론 값 콤마 속성 콜론 값 또 있으면 콤마 속성 콜론 값 이렇게 속성 콜론 값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거는 변수형으로 쓴 거죠. 변수형으로 쓴 겁니다. 변수형으로. 문자형으로 쓰려면 이렇게 싸주시면 돼요. 근데 안 싸고 쓰는 걸 더 많이 쓰시니까 안 싸요. 문자형으로 쓰시고 뒤에는 값의 단위를 픽셀이라고 뒤에 쓴 것 뿐이에요. 이거는 숫자만 나와요. 아까 찍어봤더니 숫자만 나왔죠? 이거 위에 찍어봤던 거 요거 콘솔에 찍어봤던 거 숫자만 나왔어요. 숫자만. 여기 단위는 섞여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CSS 적용할 때는 몇 픽셀이라고 적용을 해야 되죠? 몇 픽셀이라고 쓰잖아. 퍼센트나 픽셀 여기 단위 쓰잖아요. 여기다가. 여기가 300. 그럼 무슨 일 일어나요? 찍 꺼지죠? 단위 없으면은 얘가 잘못된 값이라고 나와요. 여기다가 퍼센트나 픽셀이나 이런 단위를 구체적으로 쓰셔야지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픽셀 이렇게 쓰셔야지 딱 맞다고. 탑 레프트에 대한 단위를 써야 되는 거는 CSS 기본기예요. 기본기. 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jQuery에서 요거 쓸 때 픽셀이라는 단위를 뒤에다 써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요 형태 자체가 낯설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형태가 낯설다고요, 되게. 이거 자체가 되게 낯설다고. 이거 자체가 낯설다고. 이렇게 300픽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근데 요걸 앞에 걸 변수 처리한 거야. 숫자가 뭐가 들어올지 얘가 여기서 구했잖아. 숫자를 얘가 구했잖아, 이거를. 옵셋 탑 옵셋 점 레프트 해가지고 여기 실제로 값을 구해다가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거 여기다 써준다고요. 변수 더하기 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덩어리를 하나를 만든 거예요. 이쪽에다가 이 덩어리가 탑에 할당되고 이 덩어리가 레프트 값에 할당돼서 인라인 코드로 들어갑니다. 인라인 코드로 결과를 좀 이따 보면 돼요. 한번 결과를 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한번 클릭해 볼게요. 미니언즈가 일로 이동해서 지금 이동했거든요. 미니언즈가 일로 이동했어요. 그럼 이동한 미니언즈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건지. 이거 봐봐. 탑 레프트 값 여기 들어갔잖아. 인라인 코드로. 탑은 57.8438.px. 그 다음에 레프트는 34 어쩌고 점 픽셀. 이렇게 픽셀 단위가 여기 들어갔죠. 이렇게. 실제로 인라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인라인 코드로. 인라인 코드로 들어간 거 보이세요? 네. 인라인 코드로 들어갔다. 이렇게 타. 근데 저희가 보정값 여기다 안 써줬지? 그래서 레프트에다가 보정값, 얘가 미니언즈가 약간 가운데 들어가니까 보정값을 좀 해줄게. 여기 레프트에다 보정값만 더해주시면 돼요. 플러스 5, 여기 보정값 플러스 미니언즈 보정값. 위치 보정값을 더합니다. 플러스 윈5 윈도우의 5% 값을 계산해서 넣었죠.
가로 크기에 이렇게 win5. 그러면 미니언즈가 그 스테이지 li 스테이지의 약간 가운데쯤으로 위치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가로. 다시 한번 찍어보세요. 다시 한번 찍어본다. 클릭. 그죠? 들어가기. 들어가죠? 근데 얘가 너무 밋밋하게 들어가. 쓱 하고 이동하죠, 지금? 약간 밋밋해. 이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는 이징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징 값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자료도 있는데 여기 지금 jQuery 기본에도 그런 거 정리해 놨는데 이건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기 와서 왔다 갔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내가 안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 지금 정리해 놨거든요. 근데 이거 보지 말고 지금 여기서 지금 처음 만나서 지금 처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하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시간 안 쓰니까 일단 움직였죠?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시간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시간을 쓰시면 돼요. 나는 여기다 800이라고 쓸게요. 800. 0.8초. 이렇게 하면 0.8초. 시간 설정을 안 하면 400이 적용되는 거예요. 800 그러면 0.8초. 이렇게 잡으면. 그래서 0.8초 동안 클릭하면 네, 아까보다 천천히 가요. 근데 되게 밋밋하게 가요. 가속도를 안 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속도를 넣을 거예요.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를 어디서 주면 되지? 이징에 대한 설정을 여기다가 한번 처음 넣어보는 거니까 여기서 보는 거죠. 딴 데서 보고 올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내가 설명을 할게요. 네. 이징, 가속도. 그럼 그 jQuery는 가속도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 뭐 is in, is out, is in out 뭐 이렇게 단순하게 리니어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가속도를 얘네들이 만들어 놓고요. 너희가 이 정도 가속도들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곡선별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속도 얘기 요 밑에다가 이어서 제가 이징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jQuery 이징. 이게 가속도. 뭐냐면 이거는 jQuery 가속도는요. 애니메이션식 애니메이션 할 경우 가속도를 다채롭게 줄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CSS보다 훨씬 더 CSS는 물론 그 설정을 따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거가 있지만 네. 베지어 곡선이라는 게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이렇게 세팅하는 거는 그냥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CSS보다 많은 옵션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옵션이 있어. 그래서 그 참고는 여기서 참고를 한번 해볼게요. 이징 참고. 참고 페이지. 이징 참고 페이지는요. 구글에서 검색을 해요. 구글에서 이징이라고 검색해요. 구글에서 이징 검색해보세요. 밑에다가 내가 참고 페이지 붙여놓을 건데 구글에서 이징을 먼저 검색을 해보세요. 이징. 구글 이징. 이징. 그러면 이징 함수 치트 시트라는 애가 처음에 나오거든요. 이징 함수 치트 시트. 요거를 만드신 분이 오픈을 해놓고 네, 이징 요거예요. 치트 시트 주소는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이 주소고요. 이 주소. 원래 그 이징이라는 거는요 원래 사이트에도 설명이 있어요. 이징 함수 치트 시트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는 소가로 할게. 이징 함수 치트 시트. 두 번째는 이징에 대한 정보는 원래 원본 사이트 그 jQuery UI 사이트 이징 설명을 해놨어요. 그 jQuery UI 사이트는요
jQuery UI, jQuery.com에 가도 jQuery UI라는 사이트 링크가 있거든요. 제가 유저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요거를 찾아서 내가 주소를 드릴게요. 여기 내려가다 보면 이징이라고 하는 여기 이펙트 효과의 이징이라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설명이 옛날에 굉장히 자세히 잘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설명이 좀 퀄리티가 떨어졌어, 어느 순간부터. 그래가지고 좀 아쉬워요. 밑에다가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보면 되는데 눈에 확 띄게 잘 보이질 않아가지고 내가 좀 아쉬워요. 이징, 요건 이징, 요거예요. 이게 jQuery UI입니다. 이게 jQuery UI에서 설정하는 이징 페이지 여기요. 이징은 가속도예요. 리니어 클릭하면은 움직이게 해놨죠, 얘네요. 스윙, 디폴트, 뭐야?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API 도큐멘테이션이라고 있어요. API 도큐멘테이션 아래쪽에 가면은 속도를 비교할 수 있게끔 얘네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걸 여기다 꺼내가지고 속도를 비교해버려요. 너무 불편해요. 난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한테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레이스를 시키면 같은 시간 동안에 가속도가 전부 다 틀리거든요. 비교는 돼요. 네, 여기서 비교는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딱 선택해가지고 얘를 써야 되겠다 이런 선택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비교하는 페이지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페이지 요게 낫겠다. API를 보시는 게 나아요. API를 보시는 게 낫는데 요게 API. API 주소를 여기다 넣었어요. API는 그 어플리케이션 그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나타내 주는 거죠. 네. 네, 설명서에 이징이라고 있는데 이거 불편하잖아. 그래서 여기를 보자고. 이거는 디폴트에 나와 있는 거고 내가 여기에다가 지금 치트시트 얘를 보면은 눈에 확 들어온다고. 치트시트는 마우스로 올리면 가속도를 보여주는데 is in 사인 곡선이에요. 이게 사인 곡선. 들어갈 때 천천히 나올 때 천천히 들어가고 나갈 때 천천히. 그럼 이거보다 곡선이 점점 더 심해져요. 내려갈수록. 쿼드 곡선 들어갈 때 천천히 나올 때 천천히 들어갈 때 나올 때 천천히. 자, 그러면 큐빅 곡선은 가속도가 좀 틀려져요. 쓱 들어갈 때 나갈 때 천천히. 자, 이거보다 곡선이 더 심해지는 게 밑에 있는 거. 쿼드 곡선, 쿼트, 큐빅, 그다음에 쿼트 곡선. 휙. 느낌적인 게 내가 볼 때는 확실히 와요. 이게요. 이 곡선에 따라서 가속도가 언제 급해지는지가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축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가로축은 타임이에요. 시간이 흐를 때 이제 요걸 옆에 있는 게 이제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퀸트 곡선 더 심해요. 샥 뒤로 갈수록 갑자기 급작스럽게 빨라지거나 급작스럽게 느려져야 될 때 퀸트를 주시면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인아웃도 있고요. 퀸트보다 더 심한 게 엑스포예요. 네, 엑스포 곡선. 네, 가속도가 다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둥글한데 마지막에 팍 쓰거나 마지막에 좀 천천히 이렇게 쓱 서서히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게 is out circle라는 서클 곡선. 그리고 이제 약간 뒤로 갔다 앞으로 가거나 마지막에 좀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있어요. out back, in back, out back. 그 다음에 elastic, 디디디디 탁, 디디디디 틱틱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bounce, 튕기는 애도 있어요. 네, 튕기는 이징도 있어요. 이렇게. 앞뒤로 튕기기, 앞에만 튕기기, 뒤에만 튕기기. 이런 거를 여기다가 이제 이징을 넣으시면은요, 정확한 이징 명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징명이 되게 중요하다. 이징을 적용하려면 우선 jQuery 라이브러리 아래에 jQuery UI가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UI가 불러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jQuery UI에다가 이징을 넣어놨거든. jQuery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jQuery 라이브러리만 있으면 이징을 쓸 수 없어요. jQuery UI까지 갖다 놔야 쓸 수 있어요. 그 얘기고요. 이거 여기 뭐야? HTML 상단에 보면 굉장히 할 것이 많지. 원래 그래 프로그래밍은 그러려니 하세요. 네.
지금 뭐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그래요. 사람도 뭐 옷 입으려면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나가기 전에 챙기는 거 많잖아요. 프로그램이 원래 챙기는 게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챙기다 보면 이렇게 내용이 많아진다고요. 여기 보세요. jQuery 라이브러리 밑에 jQuery UI 있잖아요. jQuery 라이브러리 밑에 jQuery UI가 있다. 이렇게 갖다 놨다고. 이걸 안 갖다 놓으면은 이징이 뭐냐 하고 망가져요 갑자기. 그 얘기고요. 그리고 뭐라고? 이징명이 틀리면 안 돼요. 네. 이징명이 틀리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이징명. 그래서 여기에 그 위에 참고 사이트에서 정확한 이징명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사이트에서 정확한 이징명을 복사해서 쓰자. 내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거. 참고 사이트에서. 특히 내가 함수 치트시트 사이트 1번을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이거 정리를 이 사이트 만드신 분이 정리를 잘 해놨어요. 지금 수년째 한 5년, 6년 됐나? 7년 됐나? 이 사이트가 아주 일관되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한 번도 바꾼 적 없어요. 이 사이트는. 그리고 원래 jQuery UI 사이트에 원본 사이트에 이런 가속도가 있었거든. 이렇게 쓱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걸 얘네들이 해놨었는데 그걸 없앴더라고 어느 날. 내가 얘네들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지? 네, 그런 얘기를 중간에 하면서 결국은 제가 이징 치트시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뭘 해보냐면요. 이징. 내가 시간 이징 함수라고 그랬지 여기? 시간 썼잖아. 시간. 이징, 여기 콤마. 요 뒤에다가 이징을 쓴다. 그럼 여러분들 이징 눈에 띄는 이징 한번 해볼게요. 튕기는 거 이징 해볼게요. 아웃바운스 요거 더블 클릭. 요 이름. 도착해서 띵띵띵띵띵띵띵띵 튀기잖아요. 여기다가 붙여놓고 한번 보세요. 띵띵띵띵띵 튀기는지 보세요. 클릭했을 때. 띵띵띵 튀기지? 띵띵띵띵 튀기는 거. 튀기는 효과 안 나면은 이거 적용 안 된 거예요? 네. 지금 내가 눈에 띄게 하려고 일부러 특이한 놈을 집어넣었어요. 들어가기 버튼을 딱 누르면은 얘가 여기 와서 튕긴다고요. 잘 보세요. 팅팅팅팅 튀긴다고. 아유, 여기 있어. 확대하니까 잘 안 보여. 확대하니까 안 보여. 팅팅팅팅 튀겨요. 다시. 팅팅팅팅 튀겨요. 잘 안 보여? 그럼 시간을 더 줘. 2초 줘봐. 2초 동안 튀기게 해봐. 팅팅팅팅 튀기죠? 네, 튀긴 거 말고 약간 지나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징에서 지나간 거 누구 했어? 일라스틱? 그 거미줄에 걸린 것 같은 게 일라스틱이거든요. 마지막에 걸려. 그러면 여기 일라스틱으로 붙여놓고 딱 하시면 이제 아웃 일라스틱. 마지막에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움직인다. 2초 줬어요 지금. 그럼 얘가 2초 동안에 걸리게 해볼까? 탁 슉슉슉슉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그러니까 더 지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그 자리로. 이렇게. 이런 게 이징이라고 해요.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다가 아까 여기 이징 중에 가속도 조금 더 지나갔다 오는 것도 있는데 백, is outback. 우리가 스테이크하우스만 알고 있지만 아웃백은 지나가서 나오는 거예요. 인백과 아웃백 이런 걸 쓸 수가 있다. 그럼 여기 이징이 효과가 이런 거. 내 시간을 이제 더 짧게 주면 800으로 주면 그죠? 이렇게 이런 효과들 때문에 완전히 애니메이션이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이징 때문에. 네, 그래서 이따 이징을 조금 더 그 테스트해보고 나머지를 확정을 시킨 다음에 다른 기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